이건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당신을 앞서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포장됩니다. 베끼지 마라, 창의적으로 해라, 남 따라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 그는 영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디오 가게 직원이었죠. 홍콩 느와르, 일본 사무라이 영화, B급 영화들의 장면과 대사, 연출 방식을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버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배웠던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비틀즈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영국 밴드인 비틀즈는 초기에 미국 블루스와 로큰롤을 거의 카피밴드 수준으로 연주하던 이름 없는 밴드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하루 8시간씩 남의 곡을 연주하죠. 카피한 밴드의 리듬, 무대 매너, 에너지 자체를 모두 베낍니다. 그러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사람들은 비틀즈에 열광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조금 마음 어딘가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 무의식 안에 교육받아온 흔적이 꿈틀거리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베끼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베끼면 0점, 남의 걸 따라하면 창의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런데 타란티노가 베꼈습니다. 비틀즈가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장 나쁘다고 배운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인류의 조건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류가 되려면 3가지 힘이 필요하다.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다. 인류가 되고 싶다면 전통 방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것을 보고 훔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타란티노 감독처럼, 비틀즈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가 된 그들도 처음은 베끼는 것부터, 책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훔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도덕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학교의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평균은 안전하지만 절대 인류는 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인류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그 교육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스스로 만들고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뭔가 열정이 생겨서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다. 애초에 그 분야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잘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보기 시작합니다. 말투나 옷 스타일, 사고방식 등을 말이죠. 파블로 피카소는 처음부터 입체파를 탄생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동경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 훔치는 힘에 대해서 일한 사람 필리를 소개합니다.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 방면에 재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한 사람으로 일본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자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어디서 배웠냐고 저자가 물어봅니다. TV나 라디오에 나온 걸 듣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부점장급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것도 일본에서. 저자는 이번에도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거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한 것뿐이야. 어느 날 둘은 우연히 공원에 있었는데 일한 사람은 저자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췄습니다. 저자는 이번에도 묻습니다. 와, 언제부터 배운 거야? 진짜 잘하는데? 필리는 말하죠. 배운 적 없어. 그냥 따라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리가 천재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천재일 수도 있죠. 보고 따라하는 것도 센스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르게 말하죠. 센스가 아니라 동경이라고 합니다. 필리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잘 따라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을 동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훔치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바로 동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을 더 관찰해보고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따라하게 되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을 때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투 등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 뛰어나고 멋진 사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수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했죠. 그렇게 하니까 회사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저 혼자 매우 빨랐고 나중에 사수와 떨어져서 혼자 이직하게 됐을 때도 자립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 없이 베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냥 모방이 될 뿐이라고 책은 또 말하죠. 무의식적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훔쳐야 한다고 책은 말합니다. 의식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의식적으로 훔칠 때 그 분야에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힘이란 결국에는 자신만의 스타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목적 의식이 단단히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경하는 대상이 있고 그처럼 일을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플레이를 잘하고 싶다면 그가 하는 걸 따라해 보되 반드시 본인이 그걸 왜 따라하는지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스타일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스타일로 인해서 자신만의 독창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삶보다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당시에 유행했던 책 많이 읽기를 따라했던 거죠. 한동안 유튜브에 많았었죠. 나와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먼저 보게 되면 책을 나중에 읽게 돼도 그 영상에서 말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알아서 책을 읽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영상의 설명이 좋아서 책을 사서 보았는데 자신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알게 된 뒤 먼저 읽고 나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만의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책을 소화해서 말해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주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 이것이 자신만의 스타일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훔치고 있는지 항상 의식을 하라는 거죠. 저는 잘 살고 싶어서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은 가장 저렴하게 저자의 사상을 훔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그 저자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 작가가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현실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는지 48시간 안에 나에게 신호를 줘. 이런 방법 같은 걸 작가의 사상이 저에게 녹여진 채 제 의식을 가진 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돈 5천만 원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주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걸까요? 훔치는 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동경에서 베끼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 된 거예요. 타란티노가 홍콩 느와르를 베꼈을 때 결과물이 어땠는지 아세요?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펄프 픽션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약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최고 수익 영화 중 하나예요. 거기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이게 훔치는 힘의 결과입니다. 남의 틀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내 고유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면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만의 길을 갖고 지금은 어느덧 6만 구독자가 넘었네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타란티노가 비디오 가게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홍콩 느와르와 사무라이 영화, 그리고 B급 범죄 영화 같은 자신이 동경하는 영화에 대해 로저 에이버리라는 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로저는 펄프 픽션의 각본가이죠. 그리고 비틀즈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죠. 즉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동경도 지속하는 힘이 생깁니다. 동경부터 시작해서 의식하고 훔치면서 반복할 때 혼자서 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정말 어지간히 동경하지 않으면요. 결심은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경하는 대상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유지해줄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란티노에게는 로저 에이버리가 있었고 비틀즈에게는 동료가 있었죠. 필리가 일본에서 일한 사람 필리가 일본에서 3개월 만에 부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현장과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란티노도 비틀즈도 그렇고요. 저는 와이프가 있었고 스승님인 수리아 김님 그리고 출판사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결심만으로 그 에너지가 오래 못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줌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위클리 모티브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현실화는 빠르게 됩니다. 혼자서는 2주를 못 가는 결심이 함께하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설명란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분야에서 정점에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세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이요. 유튜버든 뭐 직장 선배든 아니면 운동선수든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 질문 하나만 붙이는 겁니다. 왜 저기서 저 말을 했지? 왜 저 타이밍에 저걸 했지? 왜 저 방식을 선택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저자가 말하는 훔치는 힘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타란티노처럼 비틀즈처럼. 하지만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할 때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오버헤드킥을 하고 싶어서 연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컨트롤과 패스 같은 기본기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따라하려고 훔치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한편 제 영상 중에 썸네일이 신으로서 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곤할 때나 지칠 때 나는 신으로서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 피곤과 지침이 없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했었죠. 이는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신으로 바꾸면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할 리가 없겠죠. 인류의 조건에 나오는 훔치는 힘의 시작도 정체성을 내 안에서 바꿔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강의를 녹음했을 때 유명한 강사 여러 명을 제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에는 A라는 강사를, 또 다른 말에는 B라는 강사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떠올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을 하죠. 사실 지금도 어느 누구를 따라하면서 어느 누구를 떠올리면서 말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서 모르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제 스타일처럼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강사들의 매너와 말투를 그 당시 대사에만 적용해서 훔친 것이 되죠. 그리고 정체성을 순식간에 바꾼 것이 되기도 합니다. 비욘세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갈 때만 나오는 정체성에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이 정체성 교환을 내면에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역시나 사람들이 열광했죠. 한편 이걸 했을 때 얻어지는 건 숙달의 경험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의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왜 훔치는가? 숙달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정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숙달을 하려면 먼저 훔치라는 겁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할 때 누구나 빠르게 숙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정할 때는 반드시 동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면 안 됩니다. 왜 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따라하고 싶어졌는지를 꼭 의식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건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허울을 동경하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오버헤드킥만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책은 가장 저렴하게 저자의 사상을 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제가 동경하는 대상은 토니 로빈슨, 제이 세티, 마이클 싱어, 에크하르트 톨레 등 많습니다. 그들의 책과 유튜브를 항상 보면서 그들의 사상을 훔치려고 시도합니다. 한 가지 예로는 그들을 제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떠올려서 따라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 내면에서 마치 그들이 답을 준 것처럼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처음부터 독창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은 훔치는 겁니다. 그 훔치는 힘에서부터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타란티노는 비디오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비틀즈는 이름 없는 카피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을 인류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독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